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8월 19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8월 18일 기준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1,673명이 증가한 14만 3,043명, 사망자는 전날 대비 70명이 증가한 6,277명, 완치자는 전날 대비 1,848명 증가한 96,306명입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베체아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달러 살 때 14,850루피아, 팔 때 14,880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99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남서부 해상에서 19일 오늘 오전 5시 24분쯤 규모 6.8과 6.9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인구가 144만 명인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서쪽으로 423km, 수마트라 섬 남서부 붕굴루에서 서남서로 139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규모 6.8의 지진과 진원의 깊이는 22km입니다. 이어 오전 5시 29분 붕굴루에서 서남서로 126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6km입니다.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경미한 지진까지 모두 더하면 하루 30건 이상이 발생합니다. 통상 파괴력을 가진 지진은 한 해 10건 안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인명피해가 큰 지진이 없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의 건강 증진 및 공공권한 담당자인 리스키아나 씨는 인도네시아인의 20%는 여전히 정부의 마스크 착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스키아나 씨는 코로나19는 주로 같은 지역 사회 내에서 이동성이 높은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면서 인구의 20%가 코로나19를 더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보건부는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의 올바른 적용과 적절한 폐기 방법에 대해 상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부는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습관화될 때까지 마스크 사용과 신체적인 거리를 두는 조치를 취할 방침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정보부, 육군, 아일랑가 대학 등 민관 합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에 인도네시아 약학 전문가들이 부작용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약물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등 기존에 나온 다른 치료제들을 일정 조합으로 섞어 제조 중이며 각각의 약이 모두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5일 무하맛 나시 아일랑가대 총장과 안티카 페르카사 육군 참모총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육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무하맛 총장은 코로나19 증상 개선을 위해 기존 약품을 활용한 효과적인 조합을 찾아냈다며 일부 조합의 치료 효능은 98%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하맛 총장에 따르면 이들 연구진은 에이즈 치료제인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 항생제인 아지트로마이신과 독시사이클린,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진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등의 약물 조합을 통해 임상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티카 육군 참모총장은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신속 승인 절차를 공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표 이후 인도네시아 약학 전문가들은 잇따라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줄리스 에쿠아티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 약학 전문가는 세 가지 조합에 사용한 약물들 모두 부작용이 있다며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는 간에, 아지트로마이신은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막섬 라찌 인도네시아 국립대 임상미생물학자도 해당 임상시험 결과는 아직 어떤 과학 저널에도 발표되지 않았다며 내재된 효능 및 위험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며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경우 심장 부정맥 위험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은 종부 자바주에 개발 중인 바땅 공단에서 한국 기업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으며 계획되는 공장에서는 유리 제품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투자조정청 청장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2단계로 나누어 총 3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1,300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생산 제품 중 80%는 수출되고 나머지 20%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관련 업체에 공급됩니다. 한국 기업과 투자조정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바땅공단을 시찰했습니다. 투자 즈음에 부상한 전기나 가스 공급 등 인프라면의 문제는 투자조정청에 전해지고 있으며 바흐릴 장관은 투자 실현을 위한 기업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본사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승인되면 바땅공단 개발업체와 개발부지 등에 대해 합의 문서를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저가항공사 두 개사가 서부 자바주 반둥공항의 몇몇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이언에어 그룹은 20일부터 반둥 및 4개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을 운항하며 북부 수마트라 메단 노선과 발리 덴파사르 노선은 1일 1왕복 운항합니다. 남부 술라웨시 마카사르 노선은 매주 화, 목, 일요일에, 동부 깔리만탄 발릭빠빤 노선은 월, 수, 금요일에 각각 한 번 왕복 운항합니다. 국영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 산하의 시티링크는 21일부터 남부 수마트라 팔렘방, 리아우 뿌깐바루, 발릭빠빤, 덴파사르, 메단 등의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모두 1일 1왕복 운항합니다. 항공기 기종은 에어버스 320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전국 항만 개발에 총 47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해양국의 수바기오 항만국장은 마스터 플랜을 기반으로 추산한 비용이 470억 달러였다고 말하며 개발비의 내역은 수마트라 섬이 129억 달러, 자바 섬이 153억 달러, 발리 누사 튼가라 제도가 24억 달러, 깔리만탄 섬이 46억 달러, 술라웨시 섬이 39억 달러, 파푸아주가 79억 달러였다고 말했습니다. 개발비의 약 32%는 정부 예산, 나머지 68%는 민간 투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바기오 국장은 이어 인도네시아의 항만 개발은 자금 부족과 지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민간 기업의 참여는 적으나 정부와 민간의 공동사업 컨세션 방식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각 섬마다 인프라 개발 정도가 다른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8월 19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Terima kasih.